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주요 리포트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한번 이 뒤에 판에 모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줄여나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닝 스탠바이죠.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윤호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웹캠으로 또 처음입니다. 자, 미국 증시 어쨌든 간에 제 눈에 보였던 건 엔비디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장중 내내 뭔가 뚜렷한 그런 상승보다는 하락의 기운이 강했었는데요. 오늘장 개장 전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실력이 좀 부족한 투자분들께는 나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릴 때도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작았었고 그 낙수 효과를 국내 시장에서 받지 못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작아서 많은 분들께서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누가 파고 누가 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려있지만 양봉이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이나 이런 다른 기술주들은 음봉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시장처럼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샀는지 이런 수급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000배대도 넘어섰고 주주 환원율도 올린다고 했고 액면 분할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호재는 맞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PMI 지수가 54가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유동성을 키워가지고 시장을 살려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PMI나 CPI나 이런 물가지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런 물가 팽창에도 우리나라는 국가 체력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시점을 미뤄도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페드워치나 FOMC 회의록이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월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확률치로 변하는 것을 봐야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말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투자분들은 조금 선제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주 이제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낙폭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다우지수나 S&P 500처럼 약간 정말 가치주들이 있는 섹터들은 조금 낙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으로 오면은 어제 사실 10시 반, 12시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다는 부분이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IT 하드웨어,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했다. 그 다음에 실적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련 섹터를 제가 뒤에서 픽을 해드릴 건데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분산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일단 반도체 쪽,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수소 등 새롭게 투자 인사이트를 부각받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금요일장이 열릴 것 같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기준까지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닝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잡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태양광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전한 매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미중 갈등에서 똑똑한 새우가 되는 그런 또 전략이 될 텐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잡았지만 수소, 원전, 고체 산업의 연료전지 이쪽 부분도 좀 겹대화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강세를 보인 것은 사실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이 강세에 보일 전조는 보였었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니옐러 재무장관이 4월 말에도 중국이 너무 태양광 패널을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저렴하게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의 태양광 패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전에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종목들, 그다음에 국내 태양광 패널 관련 종목들이 2023년 상반기에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2023년 하반기에 퍼스트 솔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2023년 상반기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가 2024년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분을 어디가 가져갔냐라고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85%, 90%의 점유율을 중국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지 않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관련 기업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은 아마 관세를 부과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나는 이 관세를 부과하는 걸 반대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경제 관료 분들께서 말하는 것 좀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 수요일에 강한 모습 보여준 다음에 오늘 이제 뉴욕 시장 마감까지도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량소화 과정이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2차 전지나 완성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점유율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80에서 90%이고 중국 점유율이 사실 10%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반사 이익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산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 처음으로 부각됐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H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태양광 패널 관련한다면 이제 실리콘을 만들고 있는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는 OCI가 좀 새롭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H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을 말씀드리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OCI랑 신성 ENG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실적 가시화 여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다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을 잡아주면 실적이 반영됐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주를 주겠다는 뉴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관 순매수는 들어오니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 솔루션은 매매 잘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OCI랑 신성 ENG를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미중 고래 싸움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눠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일단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화장품주가 들썩했다라는 뉴스고요. 개별 종목 장세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섹터, 그다음에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미들 언덕인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주를 보시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화장품은 또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피부 미용 의료기까지도 확장을 됐다가 이렇게 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갑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우선 확실하게는 화장품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화장품뿐만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어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실적을 볼 수 있는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랑 엔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26일 일요일부터 개최가 되고 27일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후미오 일본 총리, 그다음 리치안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서 정상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 협력 체제 보고 및 정상화를 기대를 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계기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관심 종목으로 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께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한다면 뭐 이치한불이나 뭐 에이블 CNC나 본느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요. 저는 일단 관심 종목은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아이패밀레스시,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꼽아드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온 지가 5개 분기가 넘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ODM 기업으로서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보면은 딱 관련 종목을 콕 집어줬습니다. 에이블 CNC랑 이치한불이랑 본느를 찍어줬어요. 근데 본느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5개 분기 연속 실적이 봤는데 종목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블 CNC랑 한국화장품, 그 다음 이치한불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종목들 그동안 내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홀했던 종목들이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 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이치한불이랑 에이블 CNC, 한국화장품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5개의 분기 연속 실적 향상을 보여주면서 실적 견조세,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코스맥스랑 아이패밀레스시, 코스메카 코리아가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스나 젤시스 메디칼, 이루다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외국인 수매수 어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어제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화장품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미용 의료기기나 엔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업황의 밸류 체인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엔터. 그중에 화장품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간밤 미국에서도 연결고리가 화장품으로 묶어본다면 또 엘프 뷰티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다 밀릴 때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뉴스와 상관없이 인사이트에 의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쪽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좀 의료 AI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뉴욕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는 것은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랑 의료 AI 쪽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금 조달 가능성이 좀 덜하면서도 좀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대기하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루닛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을 하고 있는 의료 AI 쪽이고 약간 내분비계 쪽의 판독 보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아직 흑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뉴스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유상증자랑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뉴스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보시더라도 AI 의료기기 허가 인증 개수가 5년 사이 6배 증가를 했는데 그 비중 중에 80% 이상을 루닛과 뷰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가시화가 가장 근처에 있는 종목은 루닛이다. 그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 뉴스가 있죠. 5월 말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일정이 약
1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아스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크게 부각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볼파라 인수자금 1,665억 원을 투자 유치를 완료를 하면서 해외 판로에 개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루닛 같은 경우는 3거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21선 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어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위축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금 조달 리스크가 덜하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매출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루닛을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57,500원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57,500원과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다가올 뉴스 그다음에 혹시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루닛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료 AI, 그리고 6월의 학회와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까지 섞었을 때 그 교차점은 바로 루닛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5월에서 9월에 같은 그런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더 프라임 리서치 손여러 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